얘들아, 요즘 무슨 웹툰 봐? 조금 특별한 서당. 안녕하세요, 특사입니다. 특사의 자랑 최선! 최선을 다하는! 치고받고 복수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웹툰은 이제 제발 그만! 피곤한 세상 속 따뜻한 이야기를 찾아 헤매던 특사는 문인들의 모임을 그린 이 개회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개회도 뒤에 숨어있는 어느 특별한 서당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1732년 조선의 어느 작은 마을, 으스스한 폐가에서 수상한 선비가 아이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풍수지리는 최악이요, 귀신까지 들렸다는 초가집에 6아이가 모였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 맞지 않는 오합지졸 서당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조금 특별한 서당의 7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거라. 난 막걸리를 마시러 임만. 선비는 한양에 뛰어난 관료였지만 연고 없는 이 마을에 눌러앉아 4년째 주정뱅이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다 모아둔 돈이 다 떨어질 때쯤 김윤의 솔깃한 제안에 그는 서당의 훈장이 됩니다. 과거의 급제에서 가문을 일으키고 말겠어. 우리 지방과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시각장애인 양반 김윤, 친구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싸가지에 공부에 집착하는 예민한 성격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과거 급제만을 위해 서당을 차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게 하면 몰래 하면 그만이야. 뭐 어때? 허연아는 아버지 몰래 자신의 쌍둥이 남동생인 허연호로 남장을 하고 서당에 오게 됩니다. 엄청난 추진력을 가진 고집센 성격인데요. 하지만 오지랖도 좀 넓은 편입니다. 노비인 제가 어찌감히 의견을 내겠습니까? 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노비 복노미는 주인 아들의 어깨너머로 그를 완전히 깨우친 천재입니다. 하지만 노비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고 서당에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들어오게 됩니다. 역관이니 가업이니 뭐니 알게 뭐야. 역관 따위는 절대 되지 않을 거라고. 다리를 저는 오동수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존심 강한 친구입니다. 부자 역관 집안 출신이지만 중인이라는 신분의 열등감을 갖고 무작정 서당을 찾아오게 됩니다. 형들 싸우지 마. 나는 잘 모르겠어. 그만 쳐다보면 안 돼? 본디 천진난만한 성격이었던 장호성은 화재 사고 이후 흉터가 생기며 소심한 성격으로 변합니다. 수재인 형과 자주 비교를 당하며 집안의 골칫덩어리 취급을 받곤 합니다. 너는 연꽃을 닮았어.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 예쁘게 피는데 잎이 엄청 많고 크기도 다양한데. 마지막으로 바보 양반이라 불리는 박규남입니다. 그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로 직설적인 화법과 돌발 행동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주 오해를 사곤 합니다. 조금 특별한 서당은 이렇게 개성 넘치는 7명의 캐릭터가 활약하며 총 16개 에피소드 120화로 구성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좌충우돌이 펼쳐질지 저 이야기꾼 최선이 그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소개합니다. 선비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첫 번째 에피소드, 서당의 시작은 김윤의 간절한 외침으로 막을 올립니다. 마을 서당에서 말썽을 일으켜 쫓겨난 김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선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폐가에 서당을 차릴 것을 제안하는데요. 그렇게 술꾼 선비는 얼떨결에 서당을 차리고 아무도 오지 않을 것만 같던 서당에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분홍손수건에서 자폐인 규남이는 홍삼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한 상인이 몰아붙이자 마을 사람들까지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서당 아이들은 규남이가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처음으로 협력하고 역관인 동수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상인들이 사실은 사기꾼이었음을 밝힙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들꽃에서는 수령의 딸 허연화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몰래 한글 소설까지 쓸 정도로 글 공부를 사랑했던 연화는 자신의 남동생인 연호로 변장해 서당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수업 도중 첫 월경이 시작되며 서당 아이들에게 정체를 들키고 무력감에 빠져버리죠. 다 들켜버렸어. 어떡해. 이제 다시는 서당에 가지 못할 거야. 그러나 연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소설을 즐겨보던 열성 독자를 만나고 선비에게 훌륭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서당의 진정한 일원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 이방인에서 아이들은 연말에 열린 큰 장터에 놀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호성이는 피부병이 있으니 물건을 만지지 말라는 호통을 듣고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인을 도와준 윤희는 감사 인사는커녕 동정 어린 시선을 받게 됩니다. 아이들은 익숙했던 마을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낯선 세상에 발을 내딛고 새로운 시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남바위 에피소드에서는 호성이의 실현과 성장이 드러납니다. 호성은 외국 문물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자신의 흉터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성은 이야기꾼에게 만병통치 약수에 대해 듣게 되고 그 약수를 찾기 위해 가출을 결심합니다. 만병통치 약수만 찾으면 이 흉터랑 고민도 모두 끝이야. 그러나 호성이는 길을 잃고 옆마을까지 가게 되었고 자신의 흉터에 대한 노골적인 혐오를 마주합니다. 겁에 질린 호성은 그날 이후 자신의 흉터를 가리는 남바위를 쓰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호성이를 보다 못한 아이들은 함께 약수를 찾아주겠다며 뒷산에 올라가는데요. 그러나 새하얗게 쌓인 눈 속에서 아이들은 약수는 까맣게 잊고 한참을 놀았습니다. 그리고 호성은 흉터와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 속에서 남바위를 벗어 던집니다. 다음 에피소드 옥고량, 지금의 옥수수를 뜻하는데요. 복노미는 옥수수를 통해 마을의 흉년을 해결하고 기술관이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옥구슬전 에피소드, 고집불통과 골칫 덩어리 에피소드에서 아이들은 갈등하고 화해하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들 속 단오 축제가 다가옵니다. 축제 에피소드, 조금 특별한 서당의 절정입니다. 단오 전날, 축제에 설레는 마음을 잔뜩 안고 집에 도착한 연하는 아주 화가 난 아버지를 마주합니다. 남장을 하고 서당에 다니던 것을 아버지께 들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연하는 축제는커녕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축제날 서당 아이들은 연하의 행방을 궁금해하면서도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이야! 서당에 불이 났습니다. 규남이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기꾼이 아기를 가지고 불을 지른 것입니다. 사기꾼이 병신들이 모인 서당은 망해한다며 소리를 지르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서당 아이들을 향하고 저마다 말을 얹기 시작합니다. 에휴, 서당이 생겼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모여 있었을 줄은. 왜 하필 우리 마을일까요? 에구머니나 저런 천한 것이랑 같이 공부를 한다고? 다음 날 뒤늦게 소식을 들은 연하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진심을 전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태양에 의존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꽃이 아닌 태풍을 이겨내고 추위를 견뎌내며
어디서도 단단하게 살아가는 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서당에 갑니다. 아버지, 연하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연하는 자신을 가두던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된 서당의 뒷산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글을 읽고 있는 소중한 친구들을 발견합니다. 그동안 서당에서 겪은 수많은 일들이 아이들을 굳건하게 성장시켰고, 혼자서는 견뎌낼 수 없던 고비를 함께 넘긴 아이들은 더욱 단단해진 것입니다. 그래도 폭삭 타버린 서당에서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아이들은 재산을 탈탈 털어 서당을 새로 재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흉년 때 복노미의 도움을 받았던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일손을 거들기 시작합니다. 새로 지어진 서당은 계단 대신 비탈길을, 높은 울타리 대신 낮은 덤불을 만들며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특별한 서당은 막을 내립니다. 힐링 성장 학원물이라는 장르에 맞춰 저희는 이야기의 선정성과 폭력성을 최대한 줄이고 캐릭터의 입체성과 관계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여러 디테일에도 신경을 썼는데요. 폐가였던 서당이 점차 정겨운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당의 귀여운 마스코트 서당개도 감초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렇게 완성된 조금 특별한 서당 웹툰을 공개합니다. 프롤로그는 캐릭터들이 으스스한 서당에 처음으로 모인 바로 그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1화 콘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김윤과 선비의 첫 만남인데요. 윤희의 당돌함과 귀여움이 한 화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완성된 기획안을 전문가 분들께 찾아가 평가를 부탁드렸고, 그중 백수정 비평가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는요, IMC 어린이 영상문화 연구회 부회장으로 있고요. 장애인 권익 문제 연구소 자문위원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문화에 대한 비평을 쓰고 있거든요. 백수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건 없어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전제성이나 그런 거를 배제했고, 옆에 있을 수 있는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을 그리는 의도가 보여서 좋았고요. 그런 것에서 우리들의 조상들이 가져온 사상이나 철학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조금 특별한 서당은 콘텐츠적 측면에서의 의미와 경쟁력이 있고 원자료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금 특별한 서당을 사랑한 우리의 노력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사의 미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QR코드에 접속하시면 현재 아마추어 사이트에서 연재 중인 웹소설과 웹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연재를 지속하는 한편 다양한 웹툰 공모전에 응모하고 플랫폼에 제의하는 등 조금 특별한 서당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웹툰의 트랜스미디어 활용의 용이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캐릭터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부여하는 오디오 드라마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소중한 이야기가 꼭 세상에 나와 현대의 수많은 윤희와 연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따스한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특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